학생 건강 체력 평가로 배워보는 체력 그 11번째 시간 비만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한번 복습하죠. 지난 시간에 동적 스트레칭, 정적 스트레칭 배웠어요. 움직이면서 하는 스트레칭이 동적 스트레칭이고 반동 아니라고 했어요. 정적은 특정한 자세를 유지하는 거, 그게 정적 스트레칭이고 누군가가 옆에서 해주는 게 수동적 스트레칭이라고 했죠. 수동적 스트레칭이고 스스로 스트레칭하는 건 능동적 스트레칭이라 합니다. 유연성 운동 계획을 짤 때는 살짝 고통스러운 강도로 매일매일 하는 게 좋죠. 한 동작당 10초 이상, 최소 10초 이상 유지하라고 했어요. 자, 오늘 수업의 개요 봅시다. 오늘은 비만을 배울 건데 처음에 비만의 정의에 대해 배워보고 비만이 어떤 피해를 주는지 알아본 다음에 자, 비만의 원인, 비만의 종류 이렇게 비만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비만이란 뭘까요? 자, 비만하면 생각나는 게 가장 먼저 살이 많이 찐 거 떠오르죠. 자, 살 많이 찐 거, 그 다음에 뚱뚱해요. 자, 보통 이런 대답이 많이 나와요. 자, 뭐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90% 이상 맞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왜냐하면 마른 비만도 있거든 사실. 마른 비만 들어봤어요? 마른 비만? 뚱뚱하지 않아도 비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살찌거나 뚱뚱한 게 아니고 뚱뚱하거나 덩치가 크다고 무조건 비만도 아니에요. 자, 그럼 비만이 정확히 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비만이란 몸속 지방이 과다하게 증가한 상태예요. 몸속에 지방이 과다하게 증가해요. 지방이. 자, 예를 들어 엄청 등치가 큰 사람이 있어요. 막 엄청 등치가 큰 사람이 이렇게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전부 다 근육이야. 이게 다 근육이야, 근육. 그럼 이 사람은 비만인가요? 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외형적으로 비만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지방이 과다하게 증가한 상태인데, 그럼 그 지방이 얼마나 과다해야 되느냐? 남자의 경우 체지방이 몸무게의 25% 이상, 여자의 경우 체지방이 30% 이상인 경우 비만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바디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인바디? 인바디? 인바디를 하면 정확하게 이 체지방을 알 수 있어요. 거기서 내 몸무게 25% 이상이 나왔다. 남자의 경우 그러면 비만이라고 부를 수 있고 여자의 경우 30%가 넘었다. 그러면 비만이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신체는 체지방과 그 지방을 뺀 나머지 제외했다고 해서 지방을 제외했다고 해서 제지방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지방과 지방을 뺀 나머지 뼈, 근육 이런 것들 다 제지방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 한번 간단하게 구해 볼까요? 선생님 만약 몸무게가 70kg야. 70kg. 70kg인데 여기에서 지방이 도대체 얼마나 돼야 내가 비만이냐? 25%라고 했어요. 그럼 곱하기 0.25를 해봅시다. 그 0.25 하면 지방이 몸무게가 17.5kg 보다 높으면 이제 지방이 되는 거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자, 선생님이 70kg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자기 몸무게의 몇 프로가 지방이냐, 그거에 따라 비만을 측정하곤 합니다. 참고로, 이건 참고로 알아도 돼요. 보통 적정 체중은 신장에서 100을 뺀 다음에 0.9를 곱하면, 보통 적정 체중이라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신장이 뭐 170이야. 거기서 100을 빼. 그러면 70이 나오겠죠. 여기 0.9를 곱합니다. 0.9를 곱해. 그러면 7, 9, 63. 63kg이 되겠죠. 170인 사람은 한 63kg 정도면 적정하다 이런 거고. 자, BMI는 우리 비만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간단한 공식인데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거예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이런 게 비만도를 좀 알아볼 수 있다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럼 비만이 되면 어떤 피해를 보느냐. 자, 언론에서도 그렇고 비만은 안 좋은 얘기가 엄청 많아요. 그죠? 자, 비만하면 첫 번째 운동 능력이 감소가 됩니다. 운동 능력. 아무래도 체중이 많이 나가면 뭔가 빠르고 힘있게 달리거나 뭔가 피하거나 움직이거나 이런 능력이 떨어지겠죠. 자, 심폐지구력 이런 것도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스포츠 상황에서 많은 마이너스 요소가 되죠. 자, 두 번째. 비만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만병의 근원. 자, 고지혈증,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 비만 자체가 질병이라고 불릴 만큼 모든 병의 근원이라고 해요. 비만은 굉장히 건강상으로도 안 좋죠. 자, 세 번째, 용모 손상. 자, 외모가 많이 좀 안 이뻐지죠.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연예인 중에서 비만이었다가 살을 쪽 뺐더니 갑자기 예뻐지거나, 우리 만화에서도 그런 경우 있죠. 엄청 뚱뚱했었는데 갑자기 살을 빼서 엄청 예뻐졌다던가, 아니면 엄청 멋있어졌다던가. 자, 그런 식으로 비만이 되면 아무래도 외적인 거에서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자, 다음으로 생활 속에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 살이 찌면 옷도 잘 안 맞고, 그리고 뭔가 어디 앉을 때도 뭔가 불편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정상적인 것보다는 불편함이 많죠. 자, 왜냐하면 사회는 뭔가 평균을 가지고 뭔가 기준을 삼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체형의 사람을 기준으로 뭔가 물건도 만들고 좌석 크기도 정하고 옷 크기도 정하고 모든 걸 정상 평균에 의해 정하다 보니 비만일 경우에 이 평균에서 벗어나서 뭔가 불편하게 되죠. 사실은 이거는 뭐 비만뿐만 아니라 너무 마른 경우도 똑같죠. 너무 말라도 이 평균에서 벗어나서 좀 생활 속에서 불편한 경우가 조금 있죠. 자, 마지막 비만의 피해. 심각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 했어요. 그지? 그래서 너무 심한 경우에는 정말 생명까지 위험할 정도로 좀 관리해야 되는 질병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비만이 왜 생기느냐? 비만의 원인을 좀 알아야겠죠. 사실 비만의 원인을 하면 좀 슬픈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첫 번째가 유전.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사람 있죠.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타입. 또 배불리 먹었는데 또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 이게 다 호르몬이나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살이 찌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물론 비만을 극복할 수는 있죠. 극복할 수는 있는데 정상인보다는 더 두 배, 세 배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슬프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유전이 비만의 한 20에서 40, 즉 퍼센트 원인이 거의 절반 조금 안 되게가 유전적인 요인이 좀 크다고 합니다. 비만의 원인 중에. 자, 비만의 원인 두 번째, 잘못된 식습관이 있는데, 과식을 한다던가, 튀김 같은 고지방 식품 위주의 식단을 먹는다던가, 불규칙한 식사, 간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던가, 식사를 너무 급하게 한다던가, 이런 잘못된 식습관이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세 번째로 이것도 굉장히 크죠. 이것도 특히 우리 체육에서는 이거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 운동 부족. 게임이나 인터넷 등의 활동 등으로 활동량이 예전보다 많이 감소했죠. 그래서 비만이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심리적 요인입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한 경우에 그걸 먹는 걸로 해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거 사람마다 다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로 과도한 스트레스나 불안 이런 심리적 요인 때문에 비만이 되기도 합니다. 자, 비만의 종류 보면 자, 선생님 부제목을 달았어요. 청소년기 비만이 위험한 이유. 자,
한번 봅시다. 비만의 종류에는 세포 증식형 비만과 세포 비대형 비만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세포 증식형 비만은 우리 몸에 지방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5개가 있다고 쳐요. 5개가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지방의 세포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5개던 게 막 한 10개가 됐어. 10개. 이런 식으로 비만이 되는 거예요. 비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이렇게 한번 생긴 지방 세포는 평생 없어지지가 않아요. 자, 근데 이렇게 세포가 증식되는 게 보통 어린 나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춘기 전에 1차 성징이 일어나기 전에 보통 한 13세 이전 아니면 청소년기, 사람에 따라 편차가 있는데 청소년기. 자, 이때 살이 찌는 경우는 보통 이렇게 세포가 증식되는 경우가 거의 많죠. 무조건이라고 보면 돼. 어릴 때 비만이 됐다. 그러면 세포 증식형 비만이에요. 지방세포의 수가 증가해, 수가. 그래서 이런 걸 보통 소화비만이라고도 하고, 이 비만의 특징은 온몸에 지방세포가 분포하는 게 특징이에요. 뭐 특정 배만 나온 거 그런 게 아니라 온몸에 지방세포가 퍼지게 되죠. 자, 반면에 세포 비대형 비만은 지방세포의 크기가 증가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저기 지방세포가 한 5개가 있다고 쳐요. 근데 이 세포 비대형은 지방세포 수는 똑같은데 그 하나하나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세포 비대형 비만입니다. 이거는 지방세포의 크기가 증가하는 걸로 성인들이 많이 걸려요. 선생님같이 좀 나이가 든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죠. 이렇게 비만이 된 사람들은 다른데 삐쩍 말랐는데 배만 나온다던가 아니면 엉덩이만 찐다던가 특정 부위에 지방이 집중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저씨들 보면 배만 볼록 나왔잖아요. 그죠? 그게 다 나이 들어서 살이 쪄서 그런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이 세포 증식형보다는 살이 빼기가 쉬워요. 이렇게 세포수는 운동하면 다시 이렇게 작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 비만이 되면 그나마 다이어트를 통해서 살을 빼기가 쉽죠. 근데 청소년기에 비만이 되면 지방 세포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한 번 증가한 세포는 절대 네버 줄어들지 않습니다. 절대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 그대로 그 수많은 지방 세포가 온몸에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을 빼기가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겨우 14살밖에 안 됐죠. 14살, 15살 이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지금이라도 좀 내가 살이 쪘다 하는 친구들은 다이어트를 좀 해서 더 이상 지방 세포가 늘어나지 않고 운동을 통해서 모든 게 키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 체중 조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운동과 영양 측면에서 나눠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